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9월 29일 목요일 부천 성인문예학교 늘오름반 과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원에서 발간한 중학과정 과학 3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단원 평가가 빠져서 누락돼서 단원 평가를 했고요. 전기, 생활 속의 전기를 공부하는 중이었죠. 그 중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106쪽에 보시면 생각 넓히기 한번 전기 사용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고 또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06쪽이에요. 106쪽 보세요. 106쪽 전기 생각 넓히기에서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뭐 어련히 당연히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긴 한데 우리 이제 전기를 배우면서 한번 전기를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할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자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 남자분이 일을 하고 계시네요. 아이고, 일을 하고 있는데 책상에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이 컨센트에 굉장히 많은 전기 전자제품이 꽂아져 있어요. 그쵸? 네, 좀 위험해 보이죠? 그쵸? 여기에는 전기 난로에다가 뭐 컴퓨터 기본이고 핸드폰도 충전하고 있고 예,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 같아요. 자, 계속 볼게요. 그림 밑에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겨울철 안전한 전기 사용 캠페인에서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이제 우리도 지금 이제 가을로 접어들어서 조금 있으면 이제 찬바람 불고 겨울이 되겠죠? 그때 특히 겨울철에 많이 사용하는 전기 난로와 전기장판 그리고 가습기 등은 전력을 많이 소모하고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입 시에는 KC 국가통합인증마크가 KC라고 돼 있어요. 그 승인 마크를 통해서 인증받은 제품인지 제품인지 확인한다. 그랬어요. 이제 인증받은 제품인지 확인할 것. 두 번째는요. 과열이 예상되는 전기 기구들은 벽이나 불이 붙기 쉬운 것들과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랬어요. 네, 아주 과열이 조금만 이제 오래 꽂아 사용해도 열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제품들은 조금 벽에서 안전거리를 둬야 된다. 그런 얘기죠. 또한 안전 멀티탭이라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멀티탭이라는 것은 뭐냐면 멀티탭은 콘센트가 아까 그 컴퓨터 책상에 있는 것처럼 이제 여러 개 꽂을 수 있는 거예요. 막 적게는 3개, 4개부터 심지어 6개, 7개까지 많이 꽂게 돼 있죠. 네, 그런 거라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심해서는 안 되며 멀티탭 허용 전력 용량의 80%를 넘지 않도록 한다. 네, 80% 용량이 전력.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콘센트에 꽂으면 위험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물과 함께 쓰는 전기제품. 뭐가 있냐면 가습기, 전기포트, 그리고 전기밥솥. 이게 물을 사용하죠. 사람이 그 옆에 없을 때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예, 그런 것들은 물을 사용하는 제품, 물과 함께 있는 제품은 좀 위험하니까 사람이 이제 늘 옆에 두고 가까이 두고 잘 이제 사람이 없을 때는 있는 건 좀 위험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넷째, 매월 1회 정도 누전 차단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5번째는요. 사용하지 않는 전기 제품의 플러그는 뽑아 놓는다. 네, 전기 제품 플러그는 이렇게 뽑아놔야지. 이제 전기가 계속 흐르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건 다 아시는 상식이죠? 네, 지금까지 다 아시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과학 시간에 한번 전기를 배우면서 한번 같이 한번 쭉 훑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107쪽 생활 속의 전기 두 번째 단원이고요.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자석과 전기 안전이라는 단원입니다. 생각열기 한번 같이 볼까요? 생각열기. 무거운 고초를 옮길 때 전자석 기중기를 사용한다. 고철더미 위에서 전자석 기중기에 고철이 달라붙게 하여 원하는 장소에 옮겨 놓고 고철들을 전자석에서 떨어뜨린다. 고철은 기중기에서 어떻게 분리된 것일까? 전자석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랬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이런 기중기에 자석이 있어요. 그래서 고철을 달라붙게 해서 이제 옮기는 거죠. 그 무거운 거를 이렇게 일일이 들거나 그럴 수가 없으니까 거기 자석을 설치해서 고철 철은 자석에 철썩철썩 가서 붙잖아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옮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리에 대해서 오늘 이제 공부해 봅시다. 그거죠. 자, 그림 밑에 그림에는 고철을 이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죠. 네, 기중기를 이용해서 전자석 기중기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그다음 학습 목표 볼게요. 전자석의 원리에 대해 말할 수 있다. 두 번째, 실생활에서 전자석을 이용하는 사례를 말할 수 있다. 예, 전자석을 어떤 원리인지 또 실생활에선 또 어떻게 전자석을 이용하는지 그런 사용 예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볼게요. 다음 장 108쪽입니다. 전자석은 무엇일까요? 그랬어요. 전자석은 무엇일까요? 자, 막대 자석과 자석의 자석이죠. 막대 자석. 우리 막대 이제 일자형으로 된 막대 자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굽 자석이 있어요. 이렇게 U자로 생긴 건데, 자, 그 주위에 철가루를 뿌려 놓으면 철가루는 일정한 모양으로 배열된다. 예, 어떤 모양으로 얘네들을 이제 막 모이는 거죠. 이게 자석에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석의 붉은 부분은 N극이고, 예, 붉은색과 초록색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파란색으로. 그러면 붉은색은 N극이래요. N. 북쪽이라는 뜻이에요. N은. 그 다음에 파란 부분은 S극. S는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사우스. N은 노스. 얘는 사우스. 그래서 S극이다. 그래서 자석 주위에 클립이나 세부치가 있으면 자석에 달라붙는다 하는 거죠. 자, 자석은 오랜 시간이 경과되거나 강한 충격을 받거나 열을 받으면 자석의 성질을 잃어버리기도 하나 대체로 영구 자석은 자석의 성질을 오래 보존한다. 네, 영구 자석은 이제 오랫동안 자석 성질을 이제 보존한대요. 어떤 뭐 충격이 있거나 오래 쓰면 자석 성질을 잊어버리기도 하거든요. 일반 자석들은. 자, 그 그림의 밑에 보면 영구 자석이 있어요. 왼쪽 게 영구 자석이에요. 영구 자석 이렇게 맑은 모양으로 돼 있고요. 맑은 모양 이렇게 돼 있죠. 맑은 모양으로 요거 맑은 모양으로 돼 있는 거고 요거는 막대. 예, 그리고 또 얘도 또 맑은 모양이죠. 그래서 영구 자석이 돼 있어요. 빨간 부분이 north, N극이죠. N극. 북쪽이라는 뜻이고 S는 south. 그래서 남극, 북 이렇게 N극과 S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전자석에 대한 원리를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냈는데요. 전자석입니다. 이거는요. 여기다가 전류를 이렇게 꽂으면 못에다가 요거 니켈선을 감은 거예요. 요게 요게 못이거든요. 요게
못이에요, 못. 여기다 이제 니켈선을 이렇게 노란 황금색 그 철사랄까요? 그렇게 그런 거예요. 그걸 이렇게 둘둘둘 감으면, 감고 나서 여기에 건전지 있죠, 여기. 건전지에 이런 잭을 꽂아서 여기 집게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 이렇게 찝습니다. 그러면 자석의 성질을 띈다는 거예요. 얘가 전류를 흘려보내겠죠. 이렇게 흘려보내고 있죠. 그랬을 때 클립 같은 게 달라붙어요. 이렇게 철들이 달라붙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전자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계속해서 볼까요? 자, 영구자석과는 달리, 영구자석은 아까 말굽 모양과 막대 모양이 있었죠. 그 영구자석과는 달리 평소에는 자석의 성질이 없지만 전류를 흐르게 하면 자석의 성질을 지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전자석이라고 한다. 거기 밑줄 쳐놓으세요. 네, 전자석이라고 한다. 전류를 흐르게 하면부터. 평소에는 자석 성질이 없어요. 그냥 평범한 그냥 못이에요. 저기 선이고요. 그런데 전류를 이렇게 흐르게 하면 자석의 성질을 띠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자석이라고 한다. 그 전자석은 어떤 원리냐면 못에다가 에나멜, 여기 에나멜 있죠? 못에 에나멜 선을 여러 번, 아까 제가 그림으로 했었죠? 선을 여러 번 감고 여러 번 이렇게 선을 니켈선이라고 하죠. 니켈선을 에나멜선을 여러 번 감고 전류를 흐르게 하면 간단하게 전자석을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전자석도 막대 자석과 마찬가지로 철로 된 물체를 끌어당기고 N극과 S극을 지니지만 전류를 끊으면 자석의 성질을 잃고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간다. 또한 전류가 흐르는 전극의 방향이 바뀌면 전자석의 극도 바뀐다.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바뀌면 전극의 방향도 바뀐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하여 전자석에 순간적으로 전류의 방향을 바꾸어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변환하면 전동기가 된다. 전동기가 그렇게 해서 된다는 거예요. 전동기가 어떻게 됐냐면 이제 전자석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막대자석과 마찬가지로 이제 철로 된 물체는 잡아당기고 또 S극도 있고 N극도 있어요. 그런데 전류를 끊으면 전기를 흐르지 않게 하면 자석의 성질이 없어진다는 거죠. 원래 상태로. 그리고 전극의 방향이 바뀌면 또 전자석의 극도 바뀐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전류 방향을 바뀌며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변환하는 것이 우리가 전동기라고 합니다. 전동기가 우리가 보통 모터 하죠? 그게 바로 전동기예요. 그래서 전동기, 전류가 흐르면 전자석이 빠르게 돌면서 전동기가 움직이게 된다. 그랬어요. 전자석이 전류가 흐를 때만 전자석이라고 그랬죠. 전류가 흘러야 돼요. 그래서 전자석이 빠르게 돌면서 전동기가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전자석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오른쪽으로 가실까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자, 가정에서 전동기를 이용하는 것들을 알아볼까요? 그랬어요. 가정 내에서도 우리가 전동기를 이용해서 많은 가전제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정용. 자, 선풍기가 있네요. 저 대표적으로 선풍기는 전기의 힘으로 바람을 일으켜 시원하게 해준다. 선풍기 안에는 전기로 움직이는 전동기가 들어있어요. 전동기는 우리 생활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다음은 가정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전동기를 이용한
전기 제품이다. 자, 그 밑에 하나씩 나와요. 지금 선풍기 얘기만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씩 볼게요. 네, 믹서네요. 아주 빨간 어떤 과일 주스가 갈려져 있죠. 자, 믹서는 전동기가 칼날을 회전시켜 큰 덩어리에 음식물을 자르거나 가할 수 있다. 믹서, 대표적으로 믹서가 전동기를 활용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헤어드라이어가 있습니다. 헤어드라이어는 전동기에 달린 날개가 회전시켜 회전하면서 찬바람이나 이렇게 막 날개가 회전하죠. 헤어드라이는 안에 날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일으켜요. 그래서 찬바람, 뜨거운 바람 나오죠. 그래서 머리를 말릴 수 있다. 그래서 헤어드라이어, 네, 헤어드라이어 사진 있죠.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전기면도기네요. 전기면도기 사진 보시죠. 네, 전기면도기는 전동기가 면도날을 회전시켜 수염을 깎아냅니다. 네, 면도날이 들어있어요. 전동기가 이제 드륵 움직이면서 면도날을 막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염에 갖다 대면 수염이 깎이는 거, 그런 원리죠. 그 다음에 세탁기네요. 세탁기는 전동기가 세탁기 통을 회전시켜서 세탁과 탈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세탁기 속에도 전동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얘를 막 돌리죠. 돌려서 세탁도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세탁물을 세제를 넣고 하면 세탁이 되고 또 탈수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선풍기, 믹서, 헤어드라이어, 또 전기 면도기, 또 세탁기, 이런 것들이 우리 가정에서 전동기를 이용한 전기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볼게요. 이 이외에도, 네, 이거 말고도 또 전동기는 청소기, 냉장고, 에어컨, 컴퓨터, 자동차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네,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장 넘기세요. 110쪽. 110쪽. 네, 110쪽은요. 자, 그러면 전자석을 이용하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랬어요. 전자석을 이용해서 또 뭘 할 수 있을까? 그걸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자기부상열차 이렇게 써 있네요. 네, 자기부상열차 보이시나요? 네, 이런 철로도 좁죠. 예, 철로에 이제 열차가 한 량이 가고 있는 사진입니다. 네, 이게 자기부상열차래요. 자기부상열차는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인천공항 1터미널역과 용유역을 잇는 도시형 자기부상열차가 현재 시범 운영되고 있다. 네, 인천공항 1터미널이 있고 2터미널이 있죠. 그래서 1터미널역과 용유역, 그래서 공항 터미널역과 용유역을 잇는 도시형 자기부상열차가 시범 운영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한 량짜리인데 아마 여기에 다니고 있나 봐요. 그래서 자기부상열차는 열차 바닥이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자석으로 되어 있다. 예, 뭘로 되어 있다고요? 자기부상열차는 열차 바닥이 자석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자기부상열차를 달리게 하려면 열차를 선로에 띄우는 힘, 열차를 갖다가 선로에다 이게 갈 수 있게, 열차가 다니는 길을 선로라고 하죠. 거기 위에다가 이렇게 얹혀야 돼요. 얹혀 넣어야 돼요. 예, 그래서 띄우는 힘이 필요해요. 그 힘과 또 열차가 앞으로 나가려게 하는 힘, 또 세워놓기만 하면 안 되죠. 열차를 선로에 띄우는 힘만 가지고는 안 되고, 또 열차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 네, 열차가 또 앞으로 나아가기도 해야 돼요. 나아가게 하는 힘,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필요한데 전자석이 자기력으로 이를 조절하여 방향을 바꾸어 작동하게 함으로써 앞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랬어요. 예. 그거 선로 위에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힘과 또 앞으로 진행하려는 그런 힘이 필요하다. 예. 이럴 때 조절을 자기력으로 이를 조절한대요. 아마 자석이 밑에 선로가 다 자석이래요. 예.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자기부상 열차 있어요. 너무 이렇게 화면에 너무 안 들어와서 아이고 너무 커요. 너무 커서 조금 하나면에 다 들어오게 하려면 이 정도 되면 제 열차가 있죠. 그 밑에는 레일이에요. 선로 추진 원리라고 돼 있어요. 추진 원리 여기 밑에 추진 원리 이렇게 돼 있죠. 추진 원리는 레일에 또 열차가 이렇게 있는데 열차 바닥이 이렇게 자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SN 있죠? S극, N극, S극, N극 이렇게 선로나 그 차량 밑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달리는데요. 열차가 달리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이제 뭐라고요? 이 힘으로 전자석의 힘으로 이렇게 또 열차가 선로 위에 서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동하려는 힘 그런 힘들이 이제 전 자석으로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좋은 점이 그 밑에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설명이 나온 거 볼게요. 자, 자기부상 열차는 바퀴 대신 전자석의 힘으로 공중에 뜬 상태에서 우리 열차가 다 기차는 바퀴가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전자석의 힘으로 공중에 뜬 상태 선로에 이렇게 약간 좀 거리가 있게 떠 있어요. 그 상태에서 이동한대요. 이동하기 때문에 마찰이 되지 않아요. 그 선로와 막 우리 열차도 보면 뭐 급정거하면 끼익 막 새 깎는 소리도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마찰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요.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래서 아주 적은 동력 이건 아주 조금만 에너지가 조금만 들어가도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열차는 그래서 자기부상 열차는 일반 철도보다 진동과 또 소음도 없다네요. 소음도 적어. 일반 철도보다는 또 진동하고 소음이 적대요. 그래서 승차감이 좋고 그랬어요. 승차감이 좋고 그리고 철가루 등 이게 철 막 부딪히면서 마찰되면서 철가루들이 막 쇳가루가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별로 발생하지 않는데요. 등에 분진 발생이 없다. 또한 마모되는 부품이 없대요. 부품이 떨어지는 그런 저기가 없대요. 부품을 자꾸 쓰면은 자꾸만 갈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달아 없어지는 부품이 없어 운영 유지비가 다른 열차에 비해서 저렴하다. 장점이 많죠. 저렴하여 차세대 첨단 교통수단으로의 활용이 기대된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제 아까 여기처럼 공항에서 융유역까지 시범 운영한다 그랬죠. 그게 이제 에너지도 좀 덜 들고 진동 소음 또 승차감도 좋고 분진 발생도 없고 아주 환경적인 측면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아주 차세대 첨단 교통수단으로 이제 활용을 앞으로 많이 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글쎄요, 아직까지는 이제 자기부상 열차 못 타본 것 같아요. 제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여기 많지는 아직은 뭐 실험 단계, 시범 운영 단계 뭐 이러니까 아직은 막 그렇게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전기 우리가 전기 사용 일상생활에서 전기 사용에 대한 이야기 생활 속의 전기 단원에서요 전자석과 전기 안전이라는 단원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석이 뭐고 또 우리가 집에서 전동기 이용한 제품들이 뭔가 또 한번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플러그는 반드시 빼놓는다든가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좀 알면 이 전기 성질을 알면 좀 절약할 수 있는 방향도 있고 안전하게 전기 사용을 할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